뭐해, 새끼야. 자, 42쪽 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수트 90쪽이라고요? 아, 99쪽? 뭐야 이거? 아, 김광규 안개의 나라네. 자, 요 놈은 수트 99쪽 99쪽이래. 현대시 몇 강인지 모르겠네. 9강이네요. 자, 요 놈은 현대시 9강에 실려 있대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초점이 되는 건 먼저 해야겠죠? EBS에서 도대체 얘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을 잡겠지. 현대시 9강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상황은 30년대와 70년대를 나타냈지만 어쨌든 간에 억압적인 현실입니다. 뭔가 구속하고 억압하는 억압적 현실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는 30년대고요. 하나는 70년대입니다. 어쨌든 뭔가 부정적인 현실이 제시가 돼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30년대 이거 나빠요 이렇게 직접 말할 수도 있고 70년대 나빠요 박정희 나빠요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비현실적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비현실적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나비 얘기하고 뭐 바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30년대의 나약한 지식인을 비판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안개의 나라에서 뭐 갑자기 토끼 귀 커요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게 바로 뭐냐면 70년대 우리 모습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야. 즉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 돌려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요것을 얘기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하나 찾아보자. 첫 번째 작품이 거시기가 쓴 거시기인데 이건 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년대. 상황을 한번 추려볼까? 상황에는요, 흰 나비가 있어요. 하얀색 나비가 있습니다. 이 하얀색 나비니까 흰색이니까 아무래도 때가 묻지 않은 거니까 어떤 순수, 때가 묻지 않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1930년대 지식인입니다. 지식인들, 나약한 지식인이야. 자, 이제 흰 나비가 있고요. 흰 나비가 여기는 벌렁벌렁 하고 있는 푸른 물결이 있습니다. 푸른 물결, 밑에 바다야. 나비가 바다 빠지면 죽는 건 당연하죠. 근데 흰 나비는 뭘 보고 가냐면 파란색이니까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청무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흰 나비가 생각하는 이상세계입니다. 얘가 이상세계야. 청무밭 이상세계야. 누가 생각하는? 흰 나비가 생각하는 이상세계입니다. 그래서 흰 나비는 여기를 지향합니다. 청무밭이 있구나 하면서 이쪽인 줄 알았어요. 갔는데 날아간 데가 어디냐? 슝 날아가서 어딨어? 어이구 푸른 물결로 오네요. 자, 바닷속에 다이빙한 겁니다. 이거 청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더니 젠장 그게 뭐야? 물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버린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바로 당시 어떤 냉혹한 현실입니다. 30년대에 만만치 않은 냉혹한 현실이야. 가정 내에서 또는 사회 내에서만 책만 읽고 공부하던 30년대 사람들이 현실에 맞닥뜨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난리 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나름대로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좌절과 슬픔이겠죠. 물에 빠졌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화자의 눈에는 이렇게 나비가 잘 그렸어. 와 엄청 예뻐. 나비야 나비. 그런데 여기에 나비가 있는데 칼로 나비의 허리를 확 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아픔이. 근데 뭐냐면 여기에 초승달이 뜬 거야. 이렇게 초승달이 이렇게 떴는데 그게 초승달이 이렇게 마치 그렇게 보이는 거야. 초승달 위에 있는데 나비가 거기 날아가는데 내 눈에 봤더니 그 초승달이 나비의 허리를 확 찔러버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됐죠? 여기에 결국 뭐냐면 나비 허리가 동강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나비 허리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새파란 초승달의
초승달의 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약한 지식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나비 얘기하고 성무후밭 얘기해서 비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초승달이 나비 허리를 뚫고 지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 물정 모르는 30년대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 물정 모르는 지식인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나약한 지식인을 비판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 제목은 뭐예요, 근데? 당연히 색채 대비가 있는 거야. 흰색, 푸른색, 그죠? 색채 대비가 있는 거고. 제목은 뭐야? 나비와 바다, 바다와 나비. 나비와 바다, 바다와 나비. 흰나비와 바다? 뭐예요? 나비와 바다입니다. 나비와 바다. 누구 거예요? 바다와 나비. 나비와 나비. 내가 장난치다가. 바다와 나비입니다. 내가 장난치다가. 바다와 나비. 장난치다가 나도 헷갈리네. 바다와 나비고요. 제목은 이거고요. 누구 거야? 30년대 모더니즘파? 정지용. 왜 하필이면 다 빼냐? 김기림, 김광균, 정지용인데 둘을 언급했는데 하나만 빠졌네? 그게 정답이에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가 하나 실렸고요. 그 다음에 이 김광규의 안개의 나라가 실렸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가보자. 언제나, 그러니까 늘 암울한 현실이 늘 지속되고 있어요. 그죠? 언제나 늘 암울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개의 나라 일단 세모칠게요. 1970년대를 얘기합니다. 1970년대.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없게 하는 시대입니다. 안개니까 앞을 못 보죠? 그죠? 그럼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여기서 한번 살짝 정리하면, 자, 지금은 여기가 안개의 나라래요. 온통 안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다 안개가 이렇게 쑥 깔려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면 안개가 깔려 있으면, 자, 민중들이 보면, 자, 여기가 어떻게 써? 보이냐? 보이지 않겠죠? 그죠?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야. 그러니까 이 여기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서 온갖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민중들이 이것을 어떻게 써? 안개 때문에 어떻게 써?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 상태야. 왜냐면 이 안개가 바로 뭐냐면 진실을 어떻게 해서 은폐하는 기능입니다. 됐죠? 이제 은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안개라는 건 좋은 게 아니네. 바로 얘가 뭔데? 진실 은폐 수단이군요. 진실 은폐 수단이구나. 그래, 민중들은 이걸 볼 수가 없네. 그럼 반어적인 표현이네. 그럼 일은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있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반어적인 표현이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러면 어떤 일은 부정적인 걸 테고요. 안개는 바로 뭐야? 진실 은폐 수단 또는 부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권력에 순응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볼 수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야. 얘가 뭐야? 이젠 보려고 하지 않는데요. 보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건 외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건 민중 스스로 적응을 해버리는 거죠. 순응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권력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권력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부정이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민중들 자체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부정적인 거네. 왜냐면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않잖아. 안개로 가렸더니 진실을 찾으려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냥 보려고 하지도 않아. 귀찮아. 안 봐.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그러니까 안개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써요? 들어야 한답니다. 들어야 한대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듣는 겁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들어야 되는 거네. 이게 뭐야? 극복 방법이죠. 일종의 극복 방법입니다. 들어야 돼. 보이지 못하게 한다면, 볼 수 없게 만든다면 들어야지.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집니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삽니다. 그러면 들어야 하니까 자, 얘들이 어떻게 해서 자꾸 귀가 커지는 거야. 진화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토끼 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토끼 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얘는 귀가 커진다라는 건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토끼 같은 사람은 긍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맨 끝에 걔네들이 아직 안개의 나라에 산답니다. 아직 안개의 나라에 산다니까 어떻게 써? 현재는 어떻게 써? 전체적으로 통째로 부정이네. 그죠? 이 상태에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거야. 해보려고 하고 있어. 극복 방법도 알아요. 그래서 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직은 해결되고 있지 않네요. 그래, 좋았어. 자, 그러면 유사 작품 한번 해볼게요. 좋아. 그러면 유사 또는 뭐 출제 예감도 좋고 한번 따라서 해야 할 거 한번 해볼게요.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네요. 진실을 왜곡하고 그 다음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있네. 이거 찾아보자. 그러면 거시가 쓴 거식인데, 자,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요, 하늘을 이렇게 보아서 하늘인 줄 알고 세상을 알았어요. 근데 하늘이 아니라 내가 본 건 늘 구름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름도 뭐냐면 검은 구름만 봅니다. 늘 먹구름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건 하늘이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내가 하늘이라고 본 줄 알았더니 그거는 쇠항아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쇠항아리입니다. 얘가 바로 뭐겠어? 모두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야. 그러니까 먹구름, 하늘인 줄 알았지만 먹구름이었고요. 하늘인 줄 알았더니 쇠항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아까 보이지 않으면 들으려고 한 다음에 얘도 이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구름은 닦아버려라! 닦아라! 합니다. 쇠항아리는 어떨까요? 찢어라! 찢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일종의 극복의지겠죠. 그래서 먹구름과 쇠항아리를 닦고 찢어버린다면 그놈은 극복의지겠죠. 그러면 뭐 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보고 싶었던 하늘을 본대요. 그게 뭐냐? 티 없이 맑은 하늘. 티 없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 즉 먹구름을 닦고 쇠항아리를 찢지 않으면 티 없이 맑은 하늘은 볼 수가 없어요. 민중의 실천을 권유했던 강조하는 그런 작품이군요. 이게 뭐예요? 이건 신동엽 겁니다. 여러분 아는 그 신동엽 아니고요. 사람들은 하늘을 봤다고 하는데 야 바보야 누가 하늘을 봤대? 아니야 네가 본 건 먹구름이야. 누가 하늘을 봤대? 아니야 쇠항아리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닫고 찢어버려야 돼. 제목이 뭘까요? 제목은 내가 얘기했는데 누군가 나한테 오더니요 하늘을 봤대요. 아니야 네가 본 건 하늘이 아니고 먹구름이야. 네가 본 건 그거 아니야 쇠항아리야. 보고 싶어? 닫고 찢어. 거기에 제목 있어요? 네. 11자. 너가 하늘을 보아도 다꽝이다. 닭광이라고요? 띄어쓰기? 너가 하늘을 보아. 뭐? 누가 하늘을 보았다? 보았다 하는가? 뭐야 이씨.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무슨 소리야? 자, 시를 하고 있지만 요번에는 희곡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냐? 이거 연결하면? 네. 뭐? 파수꾼. 오늘 컨디션 좋아. 자, 이강백의 파수꾼입니다. 와, 파수꾼을 좀 한번 얘기해보자. 컨디션 좋아.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자, 이렇게. 여기 뭐 쓴다는 얘기야? 자, 요게 뭐냐면, 막루입니다. 일종의 위에서 이렇게 보는, 관측하는 곳이죠. 막루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보 독점의 상태입니다. 왜냐면 막루에 올라가야만 이쪽이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기둥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매한 민중들입니다. 우매한 민중들, 멍청하냐? 우매한 민중들은 이쪽을 볼 수가 없어요. 닫혀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전달해주는 정보만 믿습니다. 그러면 막루에서 정보를 내려주면 한 번쯤 의심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들은 여기서 내려오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수용하니까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수용하니까 얘네들이 이거죠. 현실에 순응하는 거죠. 아까 안개의 나라에 비유한다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야. 아니 그게 맞겠지 뭐. 이러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얘는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뭐야? 이리떼가 나타났다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 소리를 외치면 여기서 어떻게 써? 북을 둥둥둥둥둥 칩니다. 이것이 다 뭐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들이지. 그죠? 그런데 파수꾼 다가 올라갔더니 이리떼가 없지요. 아무리 봐도 뭐가 있어? 없고 늘 뭐만 있어? 흰 구름만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흰 구름이 진실입니다. 얘가 뭐야? 거짓이었던 겁니다. 절대로 없는 거야. 그래서 파수꾼 다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떻게 써? 파수꾼 다, 가나다의 다입니다.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뭐 했어?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자. 촌장, 당신이 거짓말을 했잖아. 나에게 진실을 밝힐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촌장은 어떻게 써? 자신이 진실을 밝히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써? 얘를 회유합니다. 그러지 마. 회유 방법 1번. 야,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누가 하나 물린 사람 있어? 이리떼한테 물렸어? 아니잖아. 우리는 안전했어. 내가 이리떼가 나타났다니까 우리 모두 다 뭐 했어? 단결했잖아. 우리 모두에게 뭐 했어? 질서가 생겼잖아. 이리떼는 당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이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알려줄게. 내가 너한테 이익을 나눠줄 테니까 좀 입 좀 닥치고 있으면 안 될까? 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득은 어디냐면 이리떼가 나타났다는 편말 밑에 있어. 거기에는 항상 뭐 있어? 여기에는 먹고 있는 딸기밭이 여기 있죠. 그죠? 요거는 뭐야? 경제적인 이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매한 민중들은 이리떼가 나타났다는 편말이 있으니까 접근을 하지 않는 거야. 그곳엔 항상 촌장에 가서 딸기 혼자 독식을 한 거야. 싫어요. 난 진실을 말할래요. 야, 너는 그러니까 요 피를 보고 싶은 거지. 그죠? 뭐냐면 연민에 호소하죠. 피를 본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민중들이 속았다는 생각에 도끼를 들고 올 거야. 도끼를 왜 들고 와요? 속았으니까 분하니까. 그럼 그 도끼가 내 머리를 반쪽으로 내면 피가 팍 튀겠지? 너는 피를 보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저는 누굴 죽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거 내일 얘기하면 안 되니? 왜요? 진실이 내일이면 없어지니? 아닌데. 그러면 내일 얘기하자. 그러면 내일은 꼭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 다가 어떻게 해요? 파수다가 결국 얘에게 도움을 주지요. 그러면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선 파수꾼 다는 괜찮은 놈이었지만 결국 회유당했죠. 그러니까 여기선 세모겠죠. 즉 역시 마찬가지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이네요. 그죠? 요것이 바로 뭐야?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지식인을 상징하구나. 자. 그 다음에 다시 유사. 이번에는 지금 했던 것이 나작품의 유사였다면 가작품에서 유사한 걸 해볼게요. 자, 인간이 청무밭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써? 결국 청무밭에 가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죠. 그죠? 그러면 바로 뭐야? 이상에 대한 동경을 했지만 좌절하는군요. 그러면 이상향에 대한 나름대로 동경을 하지만 인간이기에 좌절하죠. 동경과 좌절을 담은 내용을 한번 잡아볼게요. 앞에서 했던 두 개는 안개의 나라와 유사하다면 이번에는 바다와 나비와 유사한 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좋아. 그러면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자. 거시기가 쓴 거시기인데 이거는 뭐 다 알 것 같아요. 상황은 되게 간단합니다. 세상에는요, 푸른 해원이라는 아주 엄청난 이상향이 있어요. 여기가 이상향이야.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 여기에 깃발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깃발은요, 슝슝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푸른 해원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깃발은 푸른 해원으로 가, 못 가?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뭐에 잡혔어? 깃대에 잡혔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깃대가 바로 인간의 한계겠죠? 좌절을 줬군요. 그럼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했지만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뭔데? 제목이 뭐야? 뭐? 깃발일까요? 깃대일까요? 깃발. 그래? 깃발입니다. 누구 건데? 유치환입니다. 유치환의 깃발이었습니다. 다시. 자, 이번에는 땅에서 시작합니다. 땅에서 우와, 물이 솟아 올라갑니다. 왜냐면 요 위에 하늘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요게 나름대로의 이상향입니다. 여기를 도달하기 위해서 물이 막 솟구쳐 오르나 떨어집니다. 솟구쳐 올라도 떨어지고 솟구쳐 올라도 떨어지고 아무리 힘을 줘도 계속 떨어집니다. 왜 떨어져? 그렇죠. 바로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이겠죠. 이건 직접적으로 중력이라는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향을 동경했지만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군요. 얘는 뭔데? 분수? 분수대? 그래, 분수대? 분수였습니다. 분수. 누구 거예요? 누구? 일촌? 얘는요, 무의미의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시는 분석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는 내 마음을 쓰는 건데 누가 무슨 시를 쓴다 이렇게 하지 마. 누구야? 이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다 분석하죠. 얘는 무의미의 시를 쓴다는 놈이야. 누구야?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어. 하나의 몸짓이었는데 누구? 그렇지, 김춘수. 김춘수의 분수. 자, 또 달려. 자,
자, 이번에는 춘향이 얘기 좀 해볼까? 춘향이. 자, 춘향입니다. 춘향 어떻게 그리지? 엄청 예쁘네. 춘향이. 아름답죠? 와우, 엄청 막 튀어나올 것 같다, 먼저. 만화찍. 자, 그래서 춘향입니다. 춘향이가 어떻게 써? 향단아! 그네를 밀어라! 저 하늘로 나를 올려다오! 합니다. 춘향이는 이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요. 하지만 춘향이는 올라갈 수 없어요. 왜 못 올라가죠? 그죠? 바로 그네 줄에 묶여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네 줄에 묶였으니까 춘향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향에 대한 도전을 했지만 결국 근원적인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도달할 수가 없군요. 이 글의 제목은 그네? 그거 아니야? 그네를 밀어러 가는. 그네를 밀어라. 그 첫 줄입니다. 좋아요. 그네 이야기야. 그네 이야기. 그네 이야기를 세 글자로. 박근혜? 그네 이야기를 세 글자로. 그네 사. 사는 맞아요. 근데 그네를 한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초성이요. 좋아요. 그네가 한자가 있어요. 이 새끼가 좀 있다고 했잖아. 추추사. 춘추요? 춘천이요? 가고 싶구나? 왜 또 거기서 또 사진 찍으려고? 달밤에? 기대를 주지 마, 너 지금. 얘기하려면 얘기하고 오답을 빨리 얘기해.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던져놔봐. 칭칭. 뭐라고? 천칭은 뭐야 또? 추출? 어? 추천. 추천사입니다. 자, 추천이 그네입니다. 요게 그네입니다. 자, 그네 이야기 누구 거예요? 서정주였습니다. 좋아. 나온 김에 또 해봐, 씨. 자, 요번 여러분이 영상을 잘 봤는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형상했던 것 중에 한번 찾아보자. 자, 어디 세상 힘든데 노래를 하면 저 세상 끝까지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노래를 불렀지만 역시 도달하지 못해요. 뭐냐면 저기 구름에 막힙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온대요. 그러면 구름은 일종의 인간의 한계겠죠. 그러면 말을 타고 가면 될까? 왜냐면 내가 타고 있는 말은 저 세상도 다 갈 수 있거든요. 말을 타고 갑니다. 하지만 또 안 돼요. 바로 어디냐면 바닷가에서 결국 멈춰버렸습니다. 멈췄대요. 그러면 노래를 불러서 탈출하고 싶고 말을 타고 탈출하고 싶었지만 구름과 바닷가라는 것을 통해서 모두 다 좌절당합니다. 그러니 나는 뭐든지 하기 싫어요. 그래서 뭐야? 입맛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싹 따라잡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꽃차 문을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꽃차 문 열어라. 무려 4번이나 얘기합니다. 이거의 제목은 꽃밭의 독백. 어떻게 하지? 자, 꽃밭의 독백이었습니다. 얘는 부제목이 있어요. 사소장? 이렇게 봐라. 저거 저러다 대학 가면 어떡하려고. 사소단장이었습니다. 사소는 누구야? 누구 엄마? 맞아요.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엄마야? 누구 엄마야? 어? 그렇죠. 박혁거세. 박혁거세의 어머니입니다.
단장은 뭐야, 그럼, 단장은? 단장? 짧은 노래. 누구 건데? 맞아요. 서정주. 필기. 왜, 윤선영 왜 울어? 울지 마. 그래서 꽃밭의 독백은, 야, 이렇게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소가 박혁것의 엄마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도 해석된다고 그랬어? 그죠. 출산과 관계된다고도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아기가 뱃속에서 노래를 배워서 멈추고, 배에서 막 발로 차고 막 했나봐. 이건 뭐 일종의 입덧을 하는 뭐 이런 거였고요. 하지만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엄마는 어떻게 해서 네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으쌰, 아휴 힘들어. 오늘 날씨가 좋다 얘들아. 놀러 가라. 그래야 내년에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다. 자, 어이씨, 점은 강의 삽을 싣고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에 서술어가 빠진다면 서술어를 찾으라고 그랬죠. 맨 뒤쪽에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래요? 어쩌래? 같이 잘한다. 다시 어두워 돌아간답니다.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대. 돌아간대요. 그럼 어둡다라는 거 다시 돌아간다 했으니까 아하 이게 가난이 되물림이나 봐. 어떻게 하냐면 삽을 들었다라는 걸 봤을 때 아마 도시 노동자인 것 같고요. 강물에 삽을 씻으면 되게 긍정적인 것이지만 저문강이라는 건 해가 진 이런 의미도 있고요. 썩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럼 썩은 물에 삽을 씻으면 삽이 씻기냐? 아니잖아. 즉 뭐냐면 좁은 강에 아무리 삽을 씻어봐야 그 삶은 어떻게 써? 다시 돌아간대요. 반복되는군요. 자, 이것의 의미는 반복이죠. 이거는 가난의 반복.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자, 정희성 씨군요. 정희성 하면 정희성은 제1회 김수영 문학상 대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김수영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수영이란 사람 이름을 걸고 시상을 했으니까 시풍이 뭐와 비슷하게 했어? 김수영의 정신을 계승했을 거 아니냐? 그럼 김수영이 누구야? 얘는 참여시인이죠? 참여시인. 참여시인은 어떤 시를 쓰죠? 다양한 소재를 통해 꼭 시는 사랑 노래일 필요는 없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다 괜찮아.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단 뭐야?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는 이런 것이 바로 참여시인의 정신이에요. 결국 바로 현실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물만 흘러갈 거냐? 인생도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물과 인생이 동일한 겁니다.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을 퍼다버립니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야 이거 봐라. 자 이거는 상황을 정리하면서 가볼까? 자 뭐냐면 강이 있고요. 얘가 지금 비슷한 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도 비슷하대요. 자 강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흘러갑니다. 살아 흘러갑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역시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런데 강은 흘러가는데 스스로 깊어간대요. 스스로 깊어가는 강이래요. 그 얘기는 물살이 흘러가면서 바닥을 자꾸 깎아가는 거야. 즉 인간으로 말하면 삶은 살수록 어떻게 해서 자신의 슬픔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살을 깎아간다고요.
그러면 뭐야 이건? 내적인 슬픔이겠죠? 내적 슬픔을 계속 갖는 겁니다. 스스로 깊어간다고 했으니까 깊어가는 강이라는 건 슬픔입니다.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써요? 어떤 내적 슬픔 또는 내외적 슬픔이 항상 커지는군요. 삽자루에 맡긴 생애가 도시노동자네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바다 썩은 물에 그죠? 거기 썩은 물에 달이 뜬답니다. 그럼 썩은 물에 달이 뜨면 뭐에 나의 희망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른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간답니다. 다시 어두워 돌아간대요. 어두워 돌아간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흘러 개선 없이 불에네 가난이 대물림되고 반복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담았군요. 이렇게 했네. 이거 선상담 못 받은 사람? 다 받았지요? 후. 자. 그 다음에 문법 들어가는데 문법 못 받았다?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법 들어가는데 안 받았다? 가져가시면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자,